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올 시즌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며 대패했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역대급으로 이른 시간에 교체당하며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원탑으로 뛴 손흥민의 쏠리던 비난의 화살은 경기 분석 후 진짜 원인이 된 선수들에게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손흥민을 이른 시간 교체한 것에 대한 포스텍 감독의 숨겨진 이유도 밝혀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1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30분과 33분에 알렉산데르 이사크와 앤서니 고든에게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전반전을 0대2로 마쳤습니다. 마네골이 절실한 토트넘이었지만 오히려 후반 6분 이사크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패배의 암운이 드리워졌습니다. 세 번째 골을 실점한 후 토트넘은 후반 13분 클럽 주장 손흥민 등을 포함해 3명을 바꾸는 등 변화를 줬지만 끝내 추격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파비안 시어의 헤더슈팅으로 인해 네 번째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패스만 하며 결정적 찬스를 만들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손흥민이 비록 2번의 턴오버를 발생시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으나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날 멤버는 시즌 초반 무패 행진을 할 때 멤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참한 경기력이 된 데에는 메디슨의 형편없는 플레이 때문이었습니다. 메디슨은 무릎 부상을 당한 뒤 거의 3달 가까이 팀에서 이탈했고 1월 31일 브렌트포드전을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전혀 다른 선수가 돼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받아 올라가 창의적인 패스나 돌파를 해주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메디슨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에서 손흥민과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손흥민이 해야 할 슈팅을 가로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후 자신의 컨디션 혹은 실력 저하에 대해 부상 전처럼 플레이하진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하루였다. 우리는 충분히 용감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안전한 패스, 안전한 옵션으로 공격했다. 더 위험한 패스를 시도할 용기가 없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울을 보며 부족했던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팬들이 이런 점수를 보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메디슨은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했지만 부상 복귀 후 10경기에서 1골 2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볼터치 26회를 기록하며 드리블 0회, 슈팅 0회에 그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아예 아래로 내려와 수비진과 볼을 받는 역할까지 맡겼지만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패배의 원흉이 된 선수는 그간 잘해왔던 반더벤입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에도 폭발적인 스피드와 준수한 왼발 패스 능력을 앞세워 빠르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적응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2차례 이탈한 바 있지만 나왔을 때마다 제 몫을 다해주며 후방을 책임졌던 반더벤인데요. 하지만 이날은 득점 장면마다 함께 모습이 잡히며 실점을 막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골 당시 알렉산더 이삭을 막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두 번째 앤서니 고든 득점 당시에도 고든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 골 당시에는 뒷공간을 파고드는 이삭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더벤은 최후방에 남아 오프사이드 라인을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이삭이 하프라인 이전부터 출발을 해 반더벤은 이삭의 득점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반더벤으로 인한 실점이라고 보기에는 억울하지만 팀의 후방을 지키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모습과 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활약으로 현지 매체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결정적인 순간 2번이나 미끄러졌다. 세 번째 실점 당시 이삭을 추격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몇 차례 상대를 끊어내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나이니미닛은 반더벤에게 팀 내 최하점인 2점을 부여했습니다. 최종 공격수를 잘 따라가기만 했어도 실점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매체는 악몽과 같은 전반전이라며 뉴캐슬의 득점 장면에서 2번이나 넘어졌다. 이삭의 세 번째 골 장면은 더 나빴다. 잊을 수 없는 하루라고 평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들어 체력이 떨어진 듯 볼 간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 전방에서 골잡이인 손흥민이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로 자신의 슈팅을 아껴도 너무 아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슈팅력이 손흥민만한 선수는 토트넘에 없기 때문입니다. 레프트윙을 보던 선수가 갑자기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로 보직을 변경하니 타겟맨이 되어 수비수들이 많이 붙어 패스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 선수들이 다시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슈팅을 날려버리니 손흥민으로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제 감독 지시대로 손흥민이 전방 압박에 수비까지 내려와서 패스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좋은 기회가 나는 선수가 하는 게 맞지만
슈팅 능력이 탁월한 손흥민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변 선수들이 아쉬울 뿐입니다. 축구 전문가 아그보나어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아그볼라어는 14일 HITC를 통해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너무 자주 토트넘 진영으로 불러와서 굴리엘모 비카리오나 수비진에게 패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했지만 그것은 손흥민의 강점이 아니다. 그는 팀이 플레이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홀딩 능력이 있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며 골문을 향할 때 원동력이 되고 편안하다. 포스테코글루는 단 58분 만에 그를 교체했고 손흥민의 엄숙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라며 경기에서 그를 기용한 방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플레이가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단 58분 만에 그를 교체했다. 손흥민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근 팀 성적은 지난 여름 케인을 대체할 타고난 공격수를 데려오지 않기로 한 결정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토트넘은 올 여름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하지만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대체하지 않은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은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케인이 손흥민처럼 스프린트를 하면서 득점할 수 없는 것처럼 손흥민도 케인처럼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리한 요구였다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하고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을 빼 관리를 해줬다고도 봤습니다.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자책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며 2주 뒤에 또 다른 경기가 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이번 결과는 성장의 일부이고 때로는 성장할 때 고통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2주간의 휴식 시간이 이어지고 경기 후반 초반이었기에 그냥 답답한 경기에 대해 변화를 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유독 토트넘은 뉴캐슬에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뉴캐슬의 토트넘전 공점유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4대0 대승을 이끈 것인데요. 반대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도 4골을 허용한 토트넘의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F브레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 시도 횟수 3위, 패스 성공률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패스 성공률이 높아 경기당 평균 점유율도 62%로 전체 2위에 오르며 점유율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가장 낮은 롱패스 시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장거리 패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보다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지향하다 보니 상대가 공간을 주지 않으면 공만 돌리다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는 뉴캐슬이 토트넘전에서 터뜨린 4골 중 2골이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롱패스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크게 대조됩니다. 기마랑이스의 장거리 패스가 상대 진영에 있던 고든과 이사크에게 정확히 연결돼 역습으로 연결되면서 토트넘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전방에 손흥민,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과 같은 발이 빠른 공격 자원이 있음에도 롱패스를 활용한 시원시원한 전개보다 조밀한 패스 플레이를 선호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뉴캐슬전에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15일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가 아스날을 2대0으로 잡으며 4위 탈환의 비상이 걸린 토트넘입니다. 손흥민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전술로 뒷공간을 노려야 남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5경기에서 손흥민을 주축으로 다시 신명나는 공격 축구를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